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명문고 갈등이 무상급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시정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올해 첫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 자축 행사에 불참했는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저학년한테도 청주현 고등학교 김병우 교육감과 이장섭 부지사, 김항섭 청주시장이 학생들과 급식을 먹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와 교육청, 시군 간 전격적인 예산 합의에 따른 올해 첫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자축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불참하면서 뒷말이 많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두고 교육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불편한 감정을 무상급식을 통해 표출했다는 겁니다. 같이 와서 도민들께 자랑스럽게 이 현장을 같이 보여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건 뭐 기관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불참 사유로 기업체 투자 협약 등의 일정을 댔습니다. 하지만 지사와 시장 불참 통보 시 없던 부단체장 대리 참석을 행사 당일에 알려와 뒤늦게 여론 악화 차단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식회사 넷패스 투자 협약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행사 때문에 못 가시고 부시장님이 대신 가시는 걸로다가 지사님은 요 업무 협약하고 그 투자 협약 요거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거기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가운데 명문고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도내 시군 가운데서는 지역 인재 유출을 우려해 내심 명문고를 반기지 않는 곳도 있어 명문고 셈법이 더욱 복잡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여성 장애인 직원을 수차례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소비자원은 즉각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팔기능장애 1급인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011년 한국소비자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입사했습니다. 기간제였던 김 씨는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업무를 했던 다른 무기계약직과는 달리 자신은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소비자원은 김 씨를 이후 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다른 직무로 전보 조처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장애와 업무 적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당 전보였고 심지어 6개월 동안은 제대로 된 업무 없이 책상에 앉아만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참하죠. 비참하고 많이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도내 여성 노동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상 업무 복귀와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며 보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특히나 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에서 악용된 점에서 그 심각성과 피해 내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내규에 따라 김 씨와 상담을 거쳐 전보 조처했고 업무를 주지하는 게 아니라 장애 특성을 감안해 업무량을 줄였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보를 한 거지 저희가 어떤 부당 전보를 위해서 또는 보복성 전보를 위해서 전보를 조치를 한 건 아닙니다. 이어 김 씨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같은 부서의 신규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CJB는 청각 장애를 앓는 50대 여성이 시아버지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반 장애인 학대와 달리 가족 내 장애인 학대는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 동안 시아버지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청각장애인 서모 씨. 하지만 증평구는 물론 관할 주민센터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전수조사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전수조사 지침엔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우선 파악하고 그 다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서류상으로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있었고
정신장애가 아닌 신체 장애를 갖고 있어 사실상 학대 전수조사 범위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할 때 정신지체라든가 발달장애라든가 지적장애 같은 이런 분들 위주로만 조사를 저희들이 했고요. 청각이나 이런 분들 솔직히 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했어요. 전문가들은 가족 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장애인 학대 대상의 확대와 조사 방법 등을 체계화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애인도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장애인이 아니고 의심되시는 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대로 파악조차 어려운 가족 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21대 총선에서 충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변재일 의원의 입각이 무산되면서 도내 8개의 선거구를 놓고 현역 의원 10명이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정치 신인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북 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4석씩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8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다가 이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현역 의원들 간의 격돌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청주 상당은요, 4선의 정우택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지역구 다지기에 나선 데다가 일찌감치 정의당의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장선배 도의장, 정정순 민주당 상당지역위원장, 김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청주청원은 과기부 장관 입각이 무산된 변재일 의원의 5선 도전이 확실한 데다가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비례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호 전 청주시 의장과 오성균 전 청주청원 당협위원장,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도 출마가 유력합니다. 청주 흥덕은 도정환 의원의 3선 도전과 함께 이장섭 정무부지사 등이 당내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여기에 김양희 전 도의장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은 오재세 의원의 5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최연호 서원 당협위원장,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이광희 전 도의원 등이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충주 선거구는 3선 도전에 나서는 이종배 의원에 맞설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요, 박덕흠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이재한 전 민주당 지역구 위원장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자, 진천 음성 선거구로 가보면요, 역시 3선에 나서는 경대수 의원에 맞서 임혜종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천 단양 선거구는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유삼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제천 출신의 이경윤 전 금강유업 환경청장과 엄태영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역대급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예비주자들의 발걸음은 앞으로 더욱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조금 전인 아침 7시부터 도내 11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해 선거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5시에 종료되며 밤 9시 전에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에서는 작은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밝게 또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민간의 작은 기부가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경로당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눈을 침침하게 했던 천장의 낡은 형광등이 LED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뭐 등 사서 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해주시니까 아주 우리는 일석이조죠. 90이 넘어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 집에는 LED 등과 함께 리모컨도 구비됐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할머니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필요했던 물품입니다.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나면 힘들어요. 자다가 갑자기 그럴 줄 편안해요. 주민들에게 일어난 작은 삶의 변화, 지역 한 조명업체의 기부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뭔가는 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찾다가 방법을 찾다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얼마 전에는 충주의 한 금융지점이 교차로 햇빛 가림막을 설치해 시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금액면에선 주목받지 못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작은 기부. 하지만 이러한 작은 기부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에는 재정적 여유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오창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네페스가 충청북도 청주시와 2,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옥새면에 10,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네페스 이병구 회장은 충북 적십자사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봄 김장 담그기와 위기가정 긴급 지원비로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식회사 네페스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관련 수출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최근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분야까지 전문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협의체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구룡과 매봉공원의 민간개발 여부는 한 번 더 청주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식 활동을 마감한 민관협의체는 기본 합의안과 함께 이들 공원에 대한 추가 논의 여부를 한 시장이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조만간 구체적인 기본 합의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충북체육중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진천군 문백면 충북최고역 부지에 124억 원을 투입해 학년당 1학급 102명의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교실과 기숙사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훈련장은 충북최고 종합운동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함께 사용하며 육상과 수영, 체조, 양궁, 레슬링 등 12개 종목의 중학생 선수를 육성하게 됩니다. 도내 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과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 원으로 1년 전에 19만 원보다 28.4%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69.4%로 1년 전보다 6.5%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7%와 1.7%보다 각각 4배 높은 수치로 진보교육감 체제 속에 이례적인 증가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충주 국악방송 개국식 축하 공연이 오후 7시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2019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이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옥천군민축제대학 개강식이 오전 10시 관성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북부 지역은 오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도내 전 지역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제천 영하 7도, 보은 영하 6도, 청주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8도 등 7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늦게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